양산 구상 끝 짧았던 휴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를 터치했다는데요. 보신 것처럼 짧은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후 첫 일성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너무 오래 일을 저희 앵커들도 터치 잘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 일단 자연스럽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여민간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를 했어요. 휴가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탁자가 민정수석 때 사용한 탁자다라고 해서 또 벌써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사실은 천장도 굉장히 높고 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구는 대통령을 문을 열고 만나러 가는 순간에 이미 다 주눅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무실 규모가 큰데 이제 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사무실 정도의 크기인데 그 테이블 자체도 예전에 민정수석실 때 이제 같은 밑에 비서관 들어가 함께 회의했던 그 원탁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원탁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자리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쭉 있은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있지만 저 원탁은 아무래도 평등한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제 저게 업데이트를 되는 모양입니다. 어허. 이거 자체가 대통령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인들도 저걸 갖다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지어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만큼 어떤 수치화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오늘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일자리 상황판도 보이지만 저 여민간 집무실이 지금 청와대 취재기자들한테 공개한 거 보니까 아까 구중궁을 갔다고 예전에 본 거 말씀 26평 4평 비교적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대통령의 집무실 크기네요. 예, 박 소장님 사실 이제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한 지 처음 일정인데 취임 13일째인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으니까 이제 바로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1호 공약인 것이고 저 이제 터치 스크린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각나는 게 옛날 수출 5개년계, 경제개발 5개년계 개방판을 옛날에는 차트였죠. 궤도요? 네, 차트를 그려놓고 항상 체크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핵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한국 경제 두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게 나쁠 리는 없죠. 다만 관료들이 보고하는 지수가 좋아진다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일자리가 늘어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지나치게 매몰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오늘날 한국 경제가 특히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산수 수준이 아니고 미적분 수준이 아주 고차방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의지는 우리가 저 장면을 통해서 확인됐고 저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숙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원탁에서 그리고 새로운 여민간 집무실에 더 새로운 터치 스크린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휴가 첫 일성인데 네. 박준 변호사님. 아까 탈권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까 자켓도 벗는데 이제는 뒤에서 이제 보좌관들이 안 가요. 이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벗기 때문에. 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속소를 문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해결해줬다는 얘기했어요.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을 때 공주입니다. 공주에서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청와대 이제 대변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주로 가거나 숙소가 없으면 사실 애매한 상태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그 당시에 청와대 안에 숙소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숙소가 지금 없는 거를 지금 하고 또 특히 숙소가 있냐 물어보니까 숙소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인근에 있는 숙소를 지금 배정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도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지역구에 공주에 사시면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 타고 움직이고 지하철 타고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이 좀 늦으면 굉장히 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버스 끊긴다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내려가야 돼. 또 아침 일찍 방송이 있으면 굉장히 올라오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 방송 얘기하시다가 저 네. 에피소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청와대 들어가니까 당장 그날 또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인근 여관에 가서 이제 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민정수석 할 때 양산에 집이 있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어디 잔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숙소 이제 인근 뭐 그런 데 잔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빨리 집을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청와대 바로 옆에 직원들이 묵는 그 좀 숙소가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소유에. 그래서 거기를 좀 이제 배를 해줘서 그 나름대로 좀 숙소 문제는 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소소한 미담, 문 대통령의 미담은 또 하나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해당 브랜드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지금도 제가 그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번에 또 이 아지오 구두가 세상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저는 사실 요새 며칠 잠을 계속 못 잤습니다. 그 갖추고만 있었다면 이 일이 참 좋았을 일인데 우리가 버티지 못해서 기회가 왔어도 그리 못했다라는 점이 더욱더 가슴을 좀 아프게 하더군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네.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 해지고 밑창이 다른 구두를 보면서 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5.18 참배 때도 그 구두 모습, 다른 구두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대통령 참 멋있다. 구두가 달았지만 멋있다라고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많이 얘기했었고 알고 보니까 그 구두 상표가 아지오인데 아지오라는 이 상표도 상당히 좀 대단했던 게 2013년도에 비록 폐업은 하긴 했지만 사장 금방 나왔죠. 유석영 씨가 청각장애가, 시각장애가 있고요. 그 직원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들이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지오라는 상품이 좀 오래 썼으면 더 좋았던데 2013년은 폐업을 했고요. 결국은 2013년도 전에 그 구입했던 신발을 지금도 신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이 그러니까 소탈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은 비교돼서 글쎄요 뭐 어느 비교라고 대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에 가장 뜨겁게 달고 있는 영상이 바로 저 영상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글쎄요 뭐 이렇게 막 웃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노룩 패스라는 인터넷에 이런 패러디까지 있어서 김무성 전 대표 저 캐리어 패스 고박사님 저거를 꼭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경우가 다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얘기가 나왔는데 구두 하면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구두죠. A그룹 회장인데 그 밑창이 다 다른 구두 그것이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구두도 인상이 깊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 전 대표는 지금 사실은 일본 구상 뭐라고 오셨나 지금 바른정당 자체가 위기 국면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가 어떨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 이전에 누룩 패스 그러니까 노룩 보지 않고 착 패스하는 거 이제 이게 농구에서 나오는 기술 아닙니까? 앞에 쫙 안 보고 옆에다 착 거니까 저희가 또 친절하게 저렇게 자막 설명까지 해놨어요. 상대 그 선수들을 속이는 것이죠. 네. 앞에다 던지라 했는데 안 보고 뒤로 던지고 앞으로 옆으로 던지고 그러니까 누룩 패스인데 저거야 뭐 별 그렇게 고난도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니까 이렇게 민 것 같고 어쨌든 저것도 화제입니다. 과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제 뭐 직접
가방 들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고 전에는 뭐 다 비서관들이 갖다 주고 VIP 룸 통해서 이렇게 싹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그런 모습도 좋고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들고 다니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선 선생님. 네. 한 말씀만 덧붙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뭐 여기 저 다 근데 뭐 여기서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같은데 저 장면을 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앞에 기자분들이 지금 카메라가 번쩍번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출국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기자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일본 가서 뭔 생각을 하고 하는지 물으려고 와 있는데 옆에 가족처럼 가까운 그 비서가 있으니까 이걸 주고 기자들하고 얘기하려고 기자 쪽으로 걸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아는 정치인들 누구 못지않게 김무성 대표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권위적이거나 거렁거리가 팔자 그러면 책임이 거부해서 그렇지 실제로 뭐 이렇게 토론을 할 때는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소탈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원탁 나왔듯이 아무 자리나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 그림만 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네티즌들이 충분히 재미살 만하고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뭐 비서를 마치 뭐 수족처럼 부리는 뭐 그렇지만 제가 아는 김무성 대표 전혀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밀었으면 좀 낫을 뻔했다. 그러니까 좀 비서 좀 일찍 와서 받았으면 좋을 텐데 기자분들이 잔뜩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 기자분들이 있는 데서 뭐 굳이 저는 실제 만약에 그런 걸 갖고 있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요즘 김무성 대표 되는 일도 없는데 저 장면이 뭐 네티즌 회자가 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뭐 저게 김무성 대표의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서와 파트너십이 아니고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는 교훈을 김무성 대표가 여러 정치인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인간 김무성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굳이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에피소드로만 딱 끝낼게요. 딱 한마디만 하면 전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이 안 되고 나오면서 그 가지고 있던 서류를 그 비서겠죠. 노룩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좀 말썽이 있었죠. 좀 알겠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